명태 보러 가자. 이 겨울 이름만 들어도 반갑습니다. 비가 되고 살이 되고 노래 되고 시가 되고 이야기 되고 안주 되고 명태만두. 내가 되고 네가 되고 그대 너무 아름다워요 그대 너무 부드러워요 그대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내장은 장난짓 알은 명란짓 아가미로 만든 아가미젓 누나는 국을 술안주하고 개긴 국을 끓여 먹고 어느 하나 버릴 없는 명태 그 기름으로는 또 약용으로도 쓰인대지요 그 폐병 환자들을 그걸 많이 먹였다고. 설명이 필요 없는 원조 국민 생선 명태입니다. 동해시 묵호항입니다. 한때 동해안 어업의 최전방 기지로 불렸던 큰 항구였는데요. 지금은 옛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죠. 아유, 이 옛날엔 상당히 큰 항구였는데요, 여기가. 하지만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덕장, 저기도 덕장, 사방이 덕장이. 이맘때면 덕장마다 가득 걸려있는 녀석들, 바로 명태들입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말이죠. 어휴, 굉장히 굵은데? 이게 어디 산이에요? 알래스카에서 왔습니다. 알래스카지? 예. 명태가 사라지면서 지금은 먼 바다에서 온 손님들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도 겨울이면 명태 말리느라 바쁜 건 여전합니다. 특히 이곳은 바람골이라 불릴 만큼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 명태 말리기에 더없이 좋답니다. 보통 큰 게 아니네, 이게. 어휴, 두 마리씩 묶어 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코다리라고 그럽니다. 코다리? 예, 이 코를 끼워서 이게 코다리. 아, 그러니까 꾸덕꾸덕 말린 걸 코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명태는 이름이 참 다양하죠. 말리는 방법만으로 구분하면 반쯤 꾸덕하게 마른 건 코다리, 2, 3주 정도 건조한 바람에 바짝 마르면 북어, 겨우내 눈비 맞으며 속이 누렇게 마른 건 황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겉이 검은색으로 변한 건 먹태, 이외에도 생태, 동태, 간태, 짝태 등 수십 가지로 불린다니 이름 뽑은 탁월한 문화입니다. 묵호에선 바닷바람에 말린 북어라 해서 일명 바람태라고도 부른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불놀이 하면서 많이 구워 먹었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흔하니까 불러서 예. 어떤지 모르는지 서울서는 이렇게 고먹지 못했지. 이거는요 딱딱이 태라 그래요. 조금 막 부풀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팔 때 만날 딱딱이 이래요 이거를. 조금 야물다고. 그래 이게 뭐도 젊은 사람들은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 이것만 많이 사요. 북어는 바짝 말린 것도 맛있지만 속에 약간 물기가 남아있는 게 구워 먹기가 좋다는군요. 제가 날려. 꼬들꼬들하니 맛있네. 예. 이 맛있죠. 맛있어서 내
손 잘라 먹을 뻔했어. 맛있어. 저희 북어의 본래 맛입니다. 옛날부터 드셨던. 약간 묵기가 있는데, 예. 근데 그게 맛있네. 만들어 먹어봅시다. 바짝 마른 북어는 방망이로 오래도록 두들겨 주어야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답니다. 100% 이렇게 말린 상태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저기 뭐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걸 두드려주면 북어가 이게 살이 결이 이렇게 나는 생선이라서 많이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좀 부드러워지고 하니까. 속살이 부들부들해지면 결대로 쭉쭉 찢어 놓습니다. 술안주로도 딱이지요. 벌써 이거 먹으면 자꾸 땡겨가고 이거 먹으면 술 잡는 사람들이 이거 안주 해보면 술 안 찬다. 간 해독제. 안 취해 확실히 그거는 그래. 북어에 간 해독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해장국으로도 그만입니다. 먹기 좋게 찢은 북어살을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다가 물만 붓고 끓이면 뽀얗게 육수가 우러나오면서 깊은 맛의 북어국이 됩니다. 저는 못 제주도에서 명태를 본 적이 없어요. 먹은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먹은 거는 자리돔하고 자리 그거 물회. 제주도 며느리에게 가장 낯선 풍경은 북어국에 넣는 감자였답니다. 북어와 감자의 만남이라 좀 생소하긴 하지만 잘 어울리겠다 싶네요. 너무 실오라기래. 감자를 넣은 북엇국을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북엇국에 무슨 감자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한번 먹어나 보래요.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이제 감자가 모유수유에도 좋다고 그러면서 그 산후 중에 그 이모님이 그렇게 자주 끓여 주셨었어요. 시원한 북어국에 감자의 구수함이 더해진 강원도식 별미 해장국입니다. 북어 덕장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을 유혹하는 숨은 진미가 하나 있습니다. 저 눈 이거 빼먹어봐 참 맛있어. 저도 많이 빼먹었는데 지금은 눈이 상품이라가 못 빼먹어요. 눈이 없으면 다 맥주를 빼면 안 팔지를 돼요, 못해요. 아이 그래 가지고 씹어 먹어. 옛날에는 씹어 먹어. 맛있어. 뭐 나무집에 일하러 가가 눈 많이 빼먹었는데 주인 몰래. 그 아직 가다에 빼먹는 거 다 빼먹었어. 웬만 요래 빼먹고 요래 닫아놨다고. 아 빼먹었다가 뭘 하니까. 아니 눈 그거 하얀 빼먹고 거 하얀 그거 거. 씹어 먹으면 되게 고소해. 몰래 빼먹던 눈알 만큼 맛으로 첫손에 꼽히는 게 코다리찜이랍니다. 꾸덕하게 말린 코다리를 반으로 가른 다음 양념장을 올려 찌면 되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매콤한 맛이 어우러진 겨울 밥도둑입니다. 네, 북어는 고사상에도 오르고 대문에도 걸리곤 했지요. 이 댁에선 항아리 안에도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담글 때 북어 한두 마리를 넣어두신다는군요. 장 맛있으라고 그러지. 명태를 박으면 장이 맛있어요? 장도 맛있고 변질도 안 되고. 북어로 맛을 낸 고추장은 어디에 넣어도 감칠맛을 내는 1등 공신입니다. 고추장에 고춧가루와 물엿, 여기에 가진 양념을 다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집집마다 맛이 다 틀리는데 이거는 근데 이 가진 양념이 어려워. 요 비율 넣는 게 어려워. 입맛에 맞게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북어채를 넣어 버무리면 밥 반찬 하나가 뚝딱 만들어집니다. 바쁜 겨울철엔 이거 하나면 충분했다죠. 맛있네. 맛있다. 하나 잡숴 볼랑겨.
한번 해놓으면 오랫동안 먹지 않습니까? 겨울에 바쁘고 할 때는 어머니가 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이 동네 그 어머니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집에 그냥 해놓고 밥이랑 밥만 해서 먹고 일하기 바쁘니까. 명태를 덕장에 널기 위해선 밤새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따로 공동 작업장이 있지만 예전엔 집집마다 마당에서 명태 손질하느라 쉴 틈이 없었답니다. 골라가 밤새도 골라가 이고 가가 팔아야 돼 시장에. 그전엔 저기 중앙시장 갖다 팔아요. 이고 가서 팔았어요. 그 추운데 옛날에는 이 동네는요 그것도 없었어요. 세면이 없어가지고 장화 없이면 못 사는 이 동네가. 나도 시집에 와갖고 천지는 일도 안 해보고 와갖고 이제 이거 하느라고 눈물 콧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나 기억나냐?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돈 100원 안 줘서 울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돈 100원 안 줘가지고. 어머니 일하시면 우리는 방에 그냥 갇혀서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좀 더 크면은 이제 같이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좀 코 끼고. 이런 거는 장난. 이런 거는 밥동이라서 장난. 이런 거는 고이. 또 이런 거는 명란. 요는 명란 요 고이는 요는 국거리 먹고. 명태 내장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명란젓, 장난젓에 아가미젓까지 젓갈은 기본이죠. 곤이라 불리는 숫컷의 정서인 이리도 요모조모 쓰임새가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기 건에 작업했을 때는 알도 명란도 좋고 곤지도 왔는데 저 베링 해보면 고기만 좋지 고기도 없고 명란도 없고 그래. 이리는 국이나 탕을 끓일 때도 빠지지 않는데요. 이 댁에선 김치전을 만들 때도 넣으신답니다. 이리를 잘게 다져 넣고 전을 부치면 특유의 기름진 고소함이 감칠맛을 낸답니다. 명태 이리로 만든 김치전이라 그 맛이 궁금하네요. 할까요? 얼굴 할까요? 야들야들 씹히는 식감에 고소함은 덤.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들다는군요. 많았어요 얜. 북어 껍질도 내장 못지않은 1등 식재료입니다. 요즘은 찾는 사람이 많아 귀한 대접까지 받고 있다죠. 이 그 껍데기가 뭐 골라개니 뭐 닭발 4개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거 하지. 우리는 이거 뭐 별로 모르겠던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걸 선호해요. 북어 껍질은 데쳐서 무치거나 기름에 튀겨도 별미라는데요. 콜라겐 덩어리라는 별칭이 붙은 만큼 오늘은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린 솜씨를 보여주실 거랍니다. 우선 북어 껍질에 가진 양념을 넣고 익힙니다. 물은 조금만 넣고 골고루 양념이 배이도록 푹 익힌 다음 그리고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지금 뭐 묵처럼 그래 옹부대가 그래 이렇게 썰어 먹으면 되고. 껍질이 뭐 별맛 있을까 싶다가 쫀득하게 씹히는 또 매콤 짭조름한 맛에 금방 반한다는군요. 명란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신분이죠. 그래도 요즘은 명란을 넣어 만든 달걀찜으로 호사를 누리곤 한답니다. 따끈한 북어국 한 그릇에 코다리찜, 내장부터 껍질까지 알뜰하게 차려낸 음식들로 밥상이 풍성해졌습니다. 맛있다. 무슨 말하면 뭐 알아.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걸 발발 삼아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명태와 씨름하느라 춥고 고단하지만 이 맛에 겨울을 기다리나 봅니다. 찬 바람에 명태가 마르는 시간, 동해 바닷가 사람들의 뜨거운 겨울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구마다 산더미처럼 쌓였던 명태들은 어느새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명태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야, 이 규모가 꽤 크네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명태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상금까지 내걸고 살아있는 명태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죠. 명태가 사라진 지 한 10여 년 된 거겠죠? 예, 그리고 거의 안 잡히기 시작한 지는 그 전부터 뭐 양은 줄었고요. 네. 최근에는 거의 안 잡힌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명태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에서 힘들게 어미명태 확보를 해서 뭐 작은 새끼까지 키웠고요. 네. 키운 새끼를 또 어미로 만들어서 또 다른 또 작은 새끼를 또 만들어서 바다에 네. 많이 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수조에는 600m 해양 심층수에서 끌어올린 바닷물을 10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안에서 헤엄치고 있는 녀석들이 바로 인공 부화로 태어난 명태들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죠. 아이고, 야야야야야, 이야 힘차다. 아, 기분이 좋. 이렇게 살아있는 명태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명태야, 오너라 이러면서. 하여간 연구를 더 하셔서 이만한 차원이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돼서 진짜 명태 맛을 봐야죠. 양식 명태가 밥상에 오르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바다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린 치어들을 키워 작년에만 30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했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치어들을 방류할 계획이랍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다시 명태들이 우리 바다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날이 오지 않을까요? 명태의 귀환을 누구보다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아마도 고성 사람들일 겁니다. 명태가 이거 얼른 와야 되는데. 야, 저런데 시간에는 대구 같아요. 아이고, 우리가 이게 얼른 와야 되는데. 이거 얼마만이요? 한 3, 40년 돼요. 아, 40년? 다들 한때 명태배를 타던 어부들이라는데요. 양식이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명태를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가 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야, 영양 명태 사는 걸 못 보겠더라 했더니 명태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더니 고성은 거지나 쪽에서는 명태가 많이 나야 돼. 털레기, 명태 털레기. 야, 오래간만에 또 털레기 한번 해먹네. 예. 아, 참. 좋은 거 싱싱한 생태를 보니 옛 생각이 절로 나지요. 내가 들어갑니다. 아, 맛있겠다. 소금 찍어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살았으니까 바삭하잖아. 입 벌리는 거 봐. 오랜만에 명태 잡으러 다닐 때 배에서 먹던 음식을 하나 만들어 보신답니다. 바쁘니까 바닷가에서 제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추웠을 때 밥보다는 또 밥도 없고 그래서 이 털레기를 많이 해 먹었어요. 생태를 통째로 넣고 푹 끓인 다음 꼬리 부분을 잡고 살살 흔들어주면서 살코기만 발라냅니다. 이래서 털레기 되는 거예요. 털어서. 왜 이름이 털레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살을 털어내서 털레기인가 봐요. 네, 이렇게 털어서요. 배에서 금방 잡은 생태로 끓인 것이라 살이 야물고 싱싱했답니다.
소금만 넣고 끓여도 맛은 더할 나위 없지만 유난히 추운 날에는 고추장을 풀어넣고 얼큰하게 끓이기도 했답니다. 여기에 찬밥이나 국수를 넣고 한 소끔 끓이면 한 끼 식사로 거뜬했다죠. 뜨겁게 털내기 한솥 끓는 사이 그 물에는 명태가 가득 채워지곤 했던 신나는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배 탈 때 이거 싸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 여기다 넣고 옛날 보리밥에다가 자 우리 저 소주도 한잔 하고. 밥솥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꼬박 밤을 새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내기 한 그릇 후루룩 먹고 나면 다시 힘이 나곤 했습니다. 옛날만 나? 조금만 해 조금씩. 구수한 게 옛날 맛이 나네. 물론 그땐 이 구수한 맛을 제대로 느낄 새가 없었다죠. 빨리 먹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이 막 천장이 막 뒤들어 그냥 빨리 먹고서는 빨리 치우고는 그냥 또 일해야 되니까 바다 나가서 시간이 없단 말이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육질 들어야 되니까 해저먹이기 전에. 명태잡이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뜨겁던 추억이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야가 안 놈이야. 나도 다른 거야. 명태가 지천이던 시절 명란 빼고는 내장은 대부분 헐값에 거래되곤 했죠. 그중 조금 특별한 대접을 받았던 게 바로 간이었답니다. 여기 있잖아. 요거는 이제 간유 짜는 애. 요걸 많이 잡수면 눈이 밝아져요. 명태 간만 따로 모아 기름을 만들었다는데요. 이거 그래가지고 간유를 해 잡숴도 좋아요. 그 옛날에는 애공장 옆에 가면 냄창부장 많이 났어. 그래. 아주 옛내가 많이 났어. 아주. 명태 간을 솥에 넣고 찌거나 끓이면 위에 기름이 뜨는데 이 기름을 약처럼 먹기도 했답니다. 아, 목소리. 야, 왔다네, 왔다. 야, 대길 아버지 곱길이네. 야, 참 옛날 그 맛이네. 이 약이 귀할 때는 폐병 환자들 이 애를 골려놨다가 이런 나무 가지고 이런 산다리를 해가지고 솥에서 놓고서는 쪄가지고 그 기름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찌면은 그럼 그럴 때 이제 그 폐병 환자들을 그걸 많이 먹였다고. 눈도 밝아지고 몸에도 좋다고 해서 명태 간유를 찾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동네에 기름 짜는 공장까지 있었을 정도였다는데요. 그땐 이 기름이 약으로만 쓰인 게 아니었답니다. 안 돼? 됐네. 됐어요, 됐어. 뭘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 밤마다 불을 밝혀주던 기름이 바로 이 명태 간유였다는군요. 냄새도 나고 거림도 심했지만 밤에 깨어 있으려면 피할 길이 없었죠. 잠시 캤다가 잠자는 때는 괜찮는데 뭔 일을 하든가 뭐 하게 되면 이 콧구멍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를 저기 거스름 이를 들어가도 콧구멍 새까 못하니 아주 잡으려면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그실 많이 나요? 그 여기 이등불에도 책을 보고 그랬어. 그러고 보면 그 시절 명태만큼 고마운 생선도 없었습니다. 흔코 값싼 명태는 없는 살림에도 마음껏 욕심낼 수 있는 만만한 생선이었습니다. 내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우리가 명태를 많이 잡으면 한꺼번에 이걸 대배를 따면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려놨다가 이제 말려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해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내장 중 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리는 말려두었다 먹기도 했답니다. 말린 이리로 무학 저지를 만들 거랍니다. 우선 무를 두툼하게 썰어 밑간을 합니다. 무학잭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냥 무조림이라고나 할까요? 명태 무조림. 양념한 무를 깔고 말린 이리를 물에 불린 다음 올리고 바삭하게 끓입니다. 들기름이 많이 들어갈 맛입니다. 완전히 뭐 명태 많이 날 때는 거의 다 집집마다 덕장을 걸고 거의 다 말려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그렇지. 개도 다 물어간다고 끼고 그 정도로 많이 바닷가 나니까. 이렇게 나가서 구경하려 그러면은 막 한 두름씩 막 줘요. 갖다 국 끓여 먹으라 그냥 공짜로. 명태 인심이 후했던 시절 끼니마다 상에 오르곤 했던 만만한 밥반찬이었습니다. 알을 으깨 놓은 거예요. 가끔은 명태가 귀한 대접 음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명란과 두부는 으깨고 숙주와 다진 배추에 다진 고기를 넣어 속을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 넣고 찹쌀을 들어가면은 이게 왜 짠득한 그 맛 때문에 이게 어울러 들잖아. 이 속재료를 명태 안에 채워 넣습니다. 한경도 토속 음식이라는데요. 실향민들이 많이 살았던 고성에서도 익숙한 음식이 됐죠. 아유 명태야, 내가 오늘 너인데 밥을 먹여준다. 명태야, 꼭 돌아와라. 보고 싶다. 명태 순대는 얼려두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 찌곤 했답니다.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오늘처럼 마당 한쪽에서 순대가 익어갈 때면 명태잡이 어부들은 기세 등등하게 밥상머리를 차지하고 앉아 기다리곤 했답니다. 뭐 우통 더 추워도 한참 일해보면 더워가지고 우통 다 벗어 젖히고 먹게 들고 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나이 먹다 보니까 안 된다. 언제나 그렇게 했느냐 이런 생각이 나고. 그 시절이 좋았지. 차라리 지금보다. 오래전 그 겨울처럼 명태 순대가 맛있게 익으면 그래도 마음만은 다시 청춘입니다. 원래 그전에 처음에 제가 이 명사 군무를 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명사 군물로 이 명태를 잡았다. 이 원래 이 명태 군물인데 원래가 요즘 와서는 배 타는 사람들 참 많이 수월해졌지요. 왜 기화가 다 돼가지고 군물도 안 나오고 모든 걸 다 보면 기화가 됐고 이러니 우리들에게 참 편하고 고기 잡기 좋은데 명태가 안 나서 걱정이지만은 지 났다 그러면 참 많이 편하죠. 고기 잡는 것도 그냥 옛날 같지 않고. 그 시절 고된 명태잡이의 시름을 달래주던 노래가 있었다죠. 옛 어부들의 목소리로 전해오는 이 소리처럼 우리에게 명태는 사라진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생생한 현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노래가 되어주었던 명태. 네, 겨울 속에 겨울로 들어왔습니다. 명태 취재하다 보니까 이 겨울의 명태로다. 국민 생선에서 귀하디 귀한 금태라는 말까지 듣고 있지만 처음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생선이었답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 아예 이름이 없었다죠. 처음 문헌에 등장했을 때도 그저 무태어라고만 기록돼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명태라는 이름은 어떻게 갖게 된 걸까? 조선의 풍속사를 기록해 놓은 이마필기에 이름에 대한 유래가 전해오는데요. 명천 지역에 사는 태씨 어부가 잡은 생선이라고 해서 명태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겨울이면 집집마다 처마 밑에선 명태가 마르곤 했죠. 그만큼 흔하고 친숙한 생선이었으니 조리법도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즐겨 먹는 음식보다 옛 전통 음식 중에 오히려 독특한 조리법이 많은데요. 북어 머리로 만든 이 음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거 어들미라서 머리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뜯어서 껍질하고 살코기하고 이제 안에 있는 가시는 제거합니다. 잘 말린 북어 머리를 두드려 살과 껍질만 발라낸 다음 잘게 찢어 놓습니다. 여기에 다진 쇠고기를 넣고 파, 마늘, 찹쌀가루, 참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립니다. 이대로 완자를 빚어 만들기도 하고 애호박 안에 넣어 모양을 내기도 하는데요.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가 익을 정도로 가볍게 지진 북어 간납구이입니다. 이번엔 고기와 채소를 곱게 다지고 두부를 으깨 넣어 만두 속을 만듭니다. 이때 간은 심심하게, 양념은 마늘 같은 향이 강한 재료는 넣지 않습니다. 어글탕이라고요. 안에다가 만두처럼 속을 넣어가지고 피가 이제 껍질이 되는 거죠. 북어 껍질을 깨끗하게 다듬어 물에 불리면 탄탄하게 탄력이 생겨 만두피 역할을 하기에 더없이 좋답니다. 북어 껍질 안에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달걀물을 입혀 전을 부치듯 지집니다. 맑게 우려낸 고기 육수에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개운한 맛의 어글탕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귀한 음식이죠. 명태살을 얇게 포를 떠서 만두피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속을 먹기 위한 게 만두라는데 명태살로 만든 이 만두는 속보다 오히려 피가 주인공인 별미입니다. 명란은 전통 음식뿐 아니라 요즘 즐겨 먹는 새로운 음식에도 자주 쓰인답니다. 명태 자체가 비린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나 잘 어울립니다, 얘가. 명란은 얇게 썰어 놓고 북어포는 바삭하게 튀깁니다. 정과 위에 과일과 치즈를 올리고 명란과 북어 튀김을 얹으면 전통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룬 이색별미가 만들어집니다. 네, 술안주로 제격이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밥상을 혼자 받는 영광을 누립니다. 자, 이 음식이
전부 명태로 만들어진 거라는데요. 네, 명태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우선 반가웠는데요.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낯선 맛이 묘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명태가 밝은 눈을 갖게 해준다더니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입안에서 느끼는 이 음식의 느낌이 박습니다. 우선 마음도 환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고마운 음식입니다. 겨울 추위가 절정에 이르면 명태들은 가장 추운 땅을 찾아 높은 곳으로 오릅니다. 해발 600m, 진부령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에선 한파주의보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서둘러 명태를 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봄까지 꼬박 석 달 이상 말려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추운 산속에서 말려야 황태가 만들어진답니다. 저녁에는 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한 0도에서 한 마이너스 한 영하 한 2도 요 사이를 이렇게 유지해 주면은 좀 낮에는 좀 높고 밤에는 다시 또 얼고 해서 얼었다 녹았다를 계속 해줘야지만 이제 아주 질이 좋은 황태가 나오는 거죠. 북어와 달리 황태는 겨우내 눈비를 맞아가며 마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동안 살이 부드러워지고 누런 빛을 띠게 되는 거죠. 여기 우리 아버님이시고요. 황태 1세대입니다. 여기서 덕장을 제일 먼저 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랑 그 추운데 고생해서 그 일하는 사람들 이제 밥 해주면서 고생하시면서 이제 덕장을 키워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누님, 우리 누님은 전국에 뭐 다니면서 이 황태 판매. 이렇게 황태 가족으로 살게 된 건 60여 년 전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운 함경도 지역에서 말리던 명태가 바로 황태였다죠. 이거 원산을 내가 안 뜨거든 해방되고 원산 가서 하니까 이런 걸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나도 이것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지. 뚜껑 열어줘. 늦게. 이거 사골 넣고 한번 황태 시원하게 끓여보려고. 황태도 뭐 맛있는데 사골 넣으면 더 맛있겠네. 근데 이제 요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없어서 황태 그냥 저기 했지만 여기다 이제 사골까지 넣어서 더 그냥 겨울 보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사골과 황태로 육수를 만든다는데요. 우선 아가미는 떼어내는 게 좋답니다. 아가미가 좀 쓰거든요. 그래서 잘 말린 황태는 두드리면 살이 부서지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린 다음 손질을 해야 한답니다. 뼈는 그냥 넣고 요 핏대만 그냥 두드리면 다 날아가요. 얼었다 녹았다 한 거기 때문에. 그 북어는 땅땅하니까 괜찮은데 황태는 그렇게 하면 먹을 고기가 없어요. 다 가루가 돼서. 아가미만 떼어낸 황태를 통째로 넣고 사골과 함께 끓입니다. 여기에 양파, 팥뿌리, 감초 등을 넣고 푹 구워 육수를 만드는데요. 술 없이는 못 사는 남편과 사느라 해장국이라면 진저리가 난다는 어머니에겐 영 마땅치 않은 음식입니다. 술을 하도 많이 잡숴서 그냥 꼭 끓여달라 그러면 안 끓이죠. 화가 났어. 술이 깨면 또 드실까 봐. 얼마나 드셨길래 술을? 여기는 일이 날이 추우니까 우리 일하시려고 그러면 아버님이 지금 체구는 좀 작으셔도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지구는 못 가도 술을 마시고는 다닐 정도로 진짜 많이 잡셨어요. 한 50, 한 60, 한 50, 5살 한 60 정도 되실 때까지도
저희들하고 명절에 한번 만나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면요, 저희도 잊혔었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황태가 만들어지니 술 기운이라도 빌어야 했을 겁니다. 지느러미 뜯고 뜯어줄게. 이거 쉽지 않아. 이거 뜯는 것도 어렵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손톱이 다 빠져.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하루에 얼마 많이 못 뜯어. 그래서 황태채가 비싼 거야 원래. 두드리잖아. 방망이를 두드리면 이렇게 속이 노랗게 잘 마른 황태를 만들려면 하늘도 도와야 하고 수십 번 사람의 손길도 닿아야 한답니다. 잘 끌래. 잘 익었네. 뽀얘? 국물이? 이렇게 우러났어. 우러났어? 진국으로? 예. 이만큼만 할까? 사골과 황태로 우려낸 진한 육수에 황태살을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술독도 추위도 단번에 잊게 해줄 보양 해장국입니다. 황태를 반으로 갈라 납작하게 눌러놓으면 찜이나 구이를 하기에 좋습니다. 우선 물에 불려야 하는데요. 옛날엔 물에 손 담그기가 무서울 만큼 추위가 대단했다죠. 방에 물을 떠는 방에 물이 딱 버쩍버쩍 얼었어요. 그 기억은 나. 그지? 그래서 물이 한쪽에 이렇게 얼어 있고 이쪽은 뜨끈하고 저쪽은 얼어. 방바닥 무지 불을 나무로 많이 떼니까 따끈따끈했는데 위에는 공기가 이 우풍이 새가지고 여기 머리맡에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얼었어요. 이게. 그래도 그 추위 덕에 황태를 얻을 수 있었으니 고마운 일이죠. 귀하게 얻은 황태라 재료 하나도 허투루 넣는 법이 없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때도 사과와 양파, 맛술을 갈아 넣어 단맛을 대신한답니다. 여기에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 매콤달콤하게 맛을 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처럼 그렇게 여치를 않고 고춧가루, 간장, 미원, 설탕 좀 넣고 그거만 해갖고 그냥 그래도 맛있었어요 옛날에는. 할머니가 해준 게 훨씬 맛있다. 이렇게 하고 보다. 좋은 재료로 솜씨를 내보지만 어머니의 그 단순한 맛을 따라잡지 못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황태포에 골고루 양념장을 바르고 참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 올려 지글지글 굽습니다. 속살까지 양념이 배어들어 촉촉해지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의 신세계가 열리지요. 황태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숟가락으로 살살 긁기만 해도 속살이 곱게 갈아지는데요. 이 황태 보풀하기로 별미 반찬을 만들곤 했답니다. 도시락 반찬 좀 있잖아 엄마한테. 도시락 반찬. 덕장일에 장사까지 늘 바쁘게 사느라 자식들 도시락 반찬까지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답니다. 여장부. 그 누가 고생했겠어요? 제가 고생했죠. 엄마 그러시는 바람에. 다들 엄마가 이제 그러고 다니니까 제가 동생들도 걷어야 되잖아요. 동생들도 걷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내장부처럼 사는 거 아니라 내 앞에 닿는 거 그 해결해가면서 살한 거지. 그래도 가끔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황태 보풀하기를 만들어 전을 부쳐주곤 하셨답니다. 명태살로 만든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할머니 하나 드셔보세요. 그래 맛있나? 드셔보셔 엄마. 어때요? 맛있어요? 간이 맞아요? 간이 조금 덜 맞다. 그래서 이제 간장 찍어 먹으라고. 간장 찍어 드시게 하려고. 딱 맞겠다. 네, 그래서 했지. 간만 잘 맞추면 되니 만들기도 아주 쉽답니다.
요즘은 황태로 다양한 음식을 만들곤 한답니다. 이거 황태 강정. 이걸로도 강정이 되나? 닭강정처럼? 닭강정처럼 되면 더 맛있지. 젊은 사람들이 황태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제 맛있게 먹으라고 두툼한 황태살을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다음 양념장에 골고루 버무리면 아이들도 금세 사로잡는다는 명태 강정입니다. 입맛이 변하는 만큼 밥상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도 긴 겨울을 견디며 더 달고 부드러워지는 명태 맛의 진수를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겨울이 오고 간절한 기다림이 노래가 되어 오늘도 그 바다를 지킵니다. 예, 옛날에 명태 잡을 때 그때 하시던 소리구만요. 예.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직접 배를 타면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아이고 참. 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바다에 사는 명태들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서 빨리 돌아와라. 돌아와.